저를 담당한 그 국정원 분이 너는 뭐 북한 사람이 맞냐? 집은 어디고 너 군복무 어디서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정은이 다 보이는 거예요. 북한 경호부대에서 1급 비밀이 저는 2016년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탈북민 강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김정은이 신변 안전을 백방으로 지키고, 두 번째가 만수무강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17살에 이제 군에 나갑니다. 974 부대라고 하게 되면 이거 비밀이 돼서 군에 갈 때도 군복을 못 입고 이제 사복을 입고 이제 중앙단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사복을 갈아입고 신변 훈련소로입니다. 신변 훈련소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받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정신력 훈련하고 정치사상 훈련입니다. 김정일이 그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사상 학습, 두 번째 이제 체력 단련하고, 세 번째가 이게 총 쏘는 훈련입니다. 식사 들어갈 때도 이제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달리다가 이렇게 공전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신변 훈련 중에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은 전역시키고 검증된 아이들이 경호부대에 다 배치되게 됩니다. 그 가문의 영광이죠. 974 부대에서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좀 혜택을 받는 게 있는데, 저희 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형이 호위사령부에서 탱크를 몰았거든요. 한창 몇 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연료병식을 냈어요. 근데 우리 형이 이제 삼석에서 이제 땅크 몰고 이제 행사 현장을 나가다가 이제 학생을 깔아서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때는 제가 옥가에 있다는 이유를 해가지고 이런 영창에 가서 3일 있다가 다시 나와서 그냥 이게 군복무를 다 한. 일반 경제범죄 같은 거는 아들이 옥가에 있다는 이유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무죄가 되고, 13년을 다 끝나면 대학을 제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습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학에 원하는 데를 이제 가고, 거기서 이제 대학을 가서 대학 가는 것도 이게 대한민국처럼 이런 고시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당에서 그저 내가 가겠다는 데를 하면 무조건 꽂아주면 거기 가서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13년, 30살까지 이제 군복무하고 나면 머리에 사실 깡통이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은 그 특혜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당에서 이게 봐가지고 졸업을 시킵니다. 졸업을 이제 하고, 그 다음 거기 또 이제 내 특혜가 있어요. 내가 어디 가겠다 하게 되면 당에서 이거 신원조회를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 졸업해서 사회 이제 일단 나가는 데까지는 당에서 다 봐줍니다. 북한 군에서 월급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이제 13년을 하면서 군대 입대할 때 돈을 보고 전역할 때 13년 만에 돈을 받습니다. 경호부대의 경호원들이 이제 이런 특각 같은 데 일단 들어가면은 사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스콘 같은 그런 방에서 이제 군인들이 다 같이 생활하고 철조망 안에서 밖을 나갈 수 없어요. 집에 갈 수도 없고, 제가 있는 그 위치가 내가 어디서 지금 경호를 하는지 몰라요. 경호원들이 지켜야 할 이런 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째가 고소지 비밀,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 비밀이가 첫째고, 두 번째가 가계 비밀이라고, 김정일이 그 안에 그 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호위사 비밀. 이거는 이제 전역을 해서 죽을 때까지도 이제 손치장 이렇게 다 찍고, 법 앞에 우리가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이런 맹세를 이렇게 손치장을 찍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들어가서 부모가 죽은지 살았는지도 그걸 모르고 이제 13년을 합니다. 그 안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밥을 주고 그대로 먹지, 사회에 나가서 돈 쓸 일이 없어요. 13년을 그렇게 군복무를 했습니다. 제가 받은 월급은 한 달에 한 1,200 정도를 받았습니다. 1,200. 북한 돈 1,200원인데, 그때 일반 병사들이 월급이 5원이 됐어요. 우리들은 1,200원 받았어요. 일명 호위사비라고 해가지고 그때 또 월급 가지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너네 일반 부대에서는 군인 병사들이 1인당 5원씩 받는데 우린 1,200원을 받는다. 장군님이 사랑과 배려다. 이런 걸 계속 하면서 정치상 시간에도 13년 나갈 때까지 그 돈을 못 받습니다. 전역을 할 때 그 돈을 받았어요. 그때는 엄청 많은 줄 알았습니다. 전역을 해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보니까 쌀도 없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아침에 이제 한 새벽에 일찍 이제 엄마하고 장마당에 나갔죠. 장마당 쌀을 파는데 한 킬로 500원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13년 월급을 새벽에 나가서 장마당 나가서 그때까지는 완전히 빨갱이 물에 먹고 장군님에 대한 이런 게 막 불안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서 허리띠를 조이는 걸 생각했고, 부모님들이 가마뚜껑을 여니까 죽도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은 아팠습니다. 제대 배낭을 메고 이제 투벅투벅 올라왔는데, 저희들 집이 국경이에요. 딱 압록강하고 딱 등지인데, 저쪽 좌측에는 중국 짝에 얼마나 밝은지. 근데 북한 땅은 새까만 땅이에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화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그 군에 나갈 때보다 더 파괴됐더라고요. 집을 이제 대바퀴 두시기 때문에 문 뚝뚝뚝 두드렸는데 부모님들도 이젠 야가 이젠 올 때 됐는데 하지만은 정확한 날짜를 안 알려줘. 그 비밀 때문에 문 몇 번 두드렸는데 안에서 뭐 등장불이 켜지고 누구야 하는데 아버지 내 친이가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 하더니까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데 그 백발이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 뒤로 엄마도 나오는데 다 백발이었는데 부모님들은 이게 나를 안고 막 울면서 그러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살아있어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가 어디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는 거야. 그래도 아들이 어쩌다 와한테 쌀밥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난 배고프지 않다고 밥이 없는가 없대. 그래가지고 내가 거의 새벽 2시에 엄마가 나갔거든요. 나는 근데 어머니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3시 되던 새벽에 어디가 쌀을 거요. 지금 엄마가 쌀을 먹고 가지고 집 앞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 난 나가보겠다 하고 이제 문을 이제 열었는데 문 앞에서 어머니가 쌀 주고 오시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저는 왈칵 쏟아졌어요. 그때 엄마하고 막 안으면서 엄마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나 하니까 이때까지 다 우리만 그렇게 하고 다 이렇게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산다. 그때 이제 그 부뚜막도 이제 제가 보니까 사람 먹는 건지 짐승 먹는 건지 잘 모를 이런 풀 쪽 있잖아요. 우리 장군님께서 이게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이렇게 바쁘시다니까 이렇게 좀 우리 인민들이 굶주림에서 못 깨났다.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땅에서 죽을지언정 탈북만은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나니까 이제 부록구를 하게 됐고 제가 보낸 부록구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오다가 잡혔어요. 쉬는 장소에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 화장실 나가는데 이 친구는 거기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래서 담배 피우다가 그 경찰이 와서 그 단속을 냈고 중국말을 했는데 중국말을 아예 모르니까 니 북한하고 나고 잡혀가지고 이제 북송을 됐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내가 보냈다고 이렇게 이제 보이부 잡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 이제 친구네 집에 갔는데 이제 보이부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우리 집, 누나네 집, 형네 집 내가 갈 만한 거 한 번에 다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 날 첩받았는데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몰래 쪽지 편지를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너 가야 되겠다. 얘한테 이틀 안 잡히면 너는 이제 살아 못 나온다. 해가지고 아버지 쪽지 편지를 받고 그 날로 아침에 받아서 오후에 국경을 넘게 됐습니다. 압록강에 들었을 때 그때 북한의 날씨는 추울 때입니다. 김씨 일가에 대한 그 반항이죠. 사람이 그 압록강 넘는 순간부터 이 온몸이 뭐랄까 인생의 이런 기약할 수 없는 이런 몸부림이라든가 그런 감정을 막 느끼면서 뚝에 올라섰는데 거기서는 지금 뭐 총까지 준비하고 야 이 새끼야 돌아오라는데 너네 세상이 얼마나 잘 사는가 보자 이런 거 듣고 너네 잘 살아라 하고서 제가 주먹을 야 이 새끼야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냈죠. 그 다음에 넘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눈길을 피해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고모하고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 이게 예고 없이 어떻게 이렇게 넘었냐. 시꺼머질 때까지 기다리라 해가지고 그 다음 위치 알려줬어요. 탁 얻어주니까 7시 그때니까 이제 중국 블로크가 나와서 그 다음 블로크 집을 이제 들어갔는데 이거 너무 또 그 세상이 이 강을 하나 놓고 세상이 얼마 다른지 음식을 해놨는데 이런 새우 튀김도 해놓고 무슨 반찬 해놨는데 이런 접시 같은데 이렇게 한 3개를 해놨는데 그 배가 고팠던지라 그래 그걸 먹으라고 주는데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 옆에 또 이제 북한 사람 한 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 그걸 같이 정신없이 먹었는데 TV를 틀었는데 야동 있잖아요. 야동. 그 야동 나오는 걸 지금 틀었는데 제가 보니까 얼굴이 막 뜨겁더라고요. 창피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쨌든 넘자마자 압록강을 하나 두고 이 세상이 북한은 못 먹고 못 살고 장군님에 대한 TV만 봐야 되는데 어쨌든 한 주일 그냥 계속 타고 갔어요. 중국 쪽에 가서 베트남 국경을 그때 넘었는데 그때부터 민족적 자부심이랄까 이런 걸 느끼게 됐거든요. 베트남 브로커들이 우리가 한국 하니까 다 이렇게 엄지손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도 뭐 그냥 이거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좋으니까 뭐 이렇게 엄지 흔들겠지 하고 라오스 그다음에 태국이 딱 들어갔는데 태국에 들어가니까 그 감옥에서 우리 대사관 사람들도 나오고 음식도 뒤에 보내주고 하면서 감옥에 있었거든요. 탈북 난민 수용소라는 게 이제 태국에 있어요. 국제적으로 인정된 태국에 있고 이런 난민 수용소가 큰 거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경찰이 자발적으로 가요. 난민을 이렇게 왔다 하게 되면 그 이제 감옥에다 있거든요. 국정원에다 연락드리면 국정원에서 다음날 아침에 나와요. 그래 그 수용소 안에 들어가니까 지난 또 탈북자들이 있거든요. 전혀 온 사람들인데 그 이제 운동할 때랑 나가서 보면은 우리 다 북한 사람들 키가 작잖아요. 못 먹어서 얼굴 까맣고 운동하는 시간이 보면 별 세계 각지 나라 사람 다 있어요. 이렇게
크고 뭐 살이 이렇고 배 이렇게 나온 사람 그 세상이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게 한 개 나라에 이제 몇 개 나라 사람들이 사는가 이런 걸 느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운동할 때도 그렇고 그 안에 이제 또 운동하는 데 나가면 음식이랑 파는 데가 있어요. 그걸 사 먹는 거 보면 우리 북한 사람들밖에 없어. 외국에 이런 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못 사 먹고 그다음 그 안에서도 야 우리 한국 사람이다 하게 되면 번져 못 하고 통제된 데서 살다가 밖에 나오니까 뭐 완전히 시라소니가 호랑이 된 이런 기분으로 막 놀거든요. 그래 그 안에서 배구 치고 뭐 볼 가지고 놀고 하는데 100명 넘게 이렇게 운동 나가도 우리가 완전 판을 치고 했거든. 대한민국이 정말 긍지스럽고 긍지감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머리에 탁 치는 게 조사를 하는데 너는 뭐 북한 사람이 맞냐 아니야 이렇게 간첩인가 아닌가 이런 의무받고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하는데 저를 담당한 그 국정원 분이 집은 어디고 어디고 너 군복무 어디서 하고 지간 이름 뭐고 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그 다음에 또 대조하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그 위성지도로 놓고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는가? 북한 경호부대에서 왜 1급 비밀이 거소시 비밀이 됐는가? 그걸 보니까 김정은이 그 집무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위성지도를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센터고 이거는 본각이고 여기는 기마대가 있고 여기는 뭐 1중대 병실, 2중대 병실 그걸 다 쫙 이렇게 설명을 들어갔거든요. 들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든 게 김정은이 아무리 저렇게 빠질 길이 없구나. 위성을 다 보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신기한 게 제 집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위성으로. 그런 걸 처음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게 아무리 김정은이 저렇게 미사일 쏘고 뭘 해고 해도 이 우리 정보당국의 손바닥 안에 있구나. 국정원에서 제일 충격이 그거 됐어요. 자기가 이게 먹고 싶은 대로 밥을 푸고 먹고 푼 걸 이렇게 집어서 넣잖아요. 간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니까 이렇게 먹이겠지 하는데 사실 그걸 이제 받아서 먹으면서도 그 버리잖아. 음식을 막 버려가지고 우리끼리 엄청 사람들끼리 너 먹으리만큼 먹고서리 그 버리지 말라 너 강해밥도 없어서 못 먹던 게 여기 와서 그러면 좀 아껴 먹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먹고 또 그래야 또 이게 쌀도 더 많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버린 사람 그때는 제일 밉더라고요. 국정원에서 나와서 한원 나갔다 그다음에 일단 나오게 되면 국민임대집을 이제 우리가 보증금 깔고 주거든요.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그 눈물이 그저 비 오듯이 막 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그리움, 또 자식에 대한 그리움. 그러다 이제 이목이 다른 데를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창문을 이제 열었는데 그 고기 굽는 냄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사람들이 막 웃음소리 나고 뭐 볼치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창문에서 한 2시간 반 같아요. 저녁 7시부터 한 10시, 9시 반까지 계속 보다가 저기 너무 신기해가지고 좀 내려가 봐야 돼. 근데 배도 또 고프지. 그래서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이제 생각 없이 핸드폰 끄고 그 다음에 뭐 10시에 주물다 역설이 풀 내려와서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그 나와서 할아버지들 그 할머니들 나와서 그 운동하고 그 다음 그 밑에 강둑에서는 또 이렇게 공 가지고 아이들이 놀고 하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는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돈도 없고 이게 거지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문화생활을 즐겨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한쪽에서 또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둑을 넘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돌아서 이제 그 고기 굽는 데 갔는데 식당 앞에 이제 이게 야에다 이게 식탁 차려놓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이렇게 있다 이게 술 먹고 징탕망탕 사는가 하면서 어떤 먹다가 이렇게 그냥 이제 놔두고서 이렇게 계산하고 가는 거 보고 가서 아깝더라고요 그거. 그리고 그 옆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 사람들은 무슨 말하는가 보자 하는데 그때는 또 이게 한국에 금방 나왔으니까 한국 분들이 우리 북한 사람들이 사투리 써서 잘 못 듣는 것처럼 알아 못 듣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걸 잘 알아 못 들었어요. 그럼에 또 봤는데 고기를 불에다 싸먹는 거 보고 그래 그게 너무 신기했고 12시 한 11시 반 된 거예요. 그래 집을 가자 보니까 집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집을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그래 그때 그 교육 받을 때는 다 들었죠. 밤 10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하면은 도덕적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다 나니까 돌아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여긴 것 같고 저기도 저긴 것 같고 이렇게 막 하다 나니까 집하고 한 2-3km 훅 떨어져 갔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찜질방 거기를 찾았지. 그 새벽 한 5시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그때 전화를 했지. 전화를 하니까 그 담당 선생님이 어딘가 그래서 여기 무슨 찜질방이라고 하나 빽빽빽 도니까 그 아파트 제 산 아파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우선 일을 시켜도 그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강압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어느 만한 땀방울과 시간을 바치는가에 따라 수익이 쌓이고, 북한 같은 거는 그저 노예처럼 하란 대로 살면서 그저 풀죽이나 먹으면서 이렇게 큰 이런 육체적 부담은 좀 덜한데, 우리 대한민국은 노동계에서의 그 압박,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이 하늘 레벨 차이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이런 의식, 그게 무슨 힘들다. 북한 저런 체제처럼 골고루 잘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 하니까 너무 좋고, 그런다면 내가 좀 더 일찍이만 왔으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지금 50대라도 지금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탈북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인권을 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데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3년 동안 쿠팡을 했어요. 야간 쿠팡 로켓 배송 그 운전을 하다가 이제 사단법인 승무이 동지라고 이 탈북민 단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초에 생긴 첫 번째 탈북민 단체예요. 대표를 맡으면서 이제 지금은 노가다 현장에서 이제 조적하고 미장, 그걸 이제 노가다 현장에서 우리 탈북민들하고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현재 20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 통화도 안 해보고 제가 어디 여기 있는지는 짐작을 하겠지만 아직 아들 한 번도 제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일단 아버지를 만났다가 우리 아들이 그 이제 꼬리표가 붙어서 이제 보이부라든가 이런 데 이제 하면 또 다치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아내는 우리 아들이 4살 때 이제 세상을 돌아가셨고요. 군대 제대군이었어요. 제가 이제 전역을 해서 31살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우리 와이프가 26살이 됐습니다. 금방 전역을 했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때 8년을 했거든요. 근데 기본 돌아가게 된 원인이, 그러니까 그 여성구분대에서 한 2년 하다가 결핵이라는 걸 만났어요. 군 병원에서 치료 못하니까 집을 보냈어요. 집에 가서 너가 치료를 받고 오라 해가지고 집에 와서 한 6개월 있다가 좀 괜찮아서 또 이제 부대 갔는데 또 한 5년 만에 또 도졌어요. 그게 그렇게 그런 과정을 하다가 이제 5년 만에 집에 와서 또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부대 안 가면 그 감정제대로 해가지고 당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면서도 또 이제 8년 만에 가서 입당을 하고 이렇게 전역을 했어요. 저도 모르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한 6개월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병석에서 탁 쓰러서 일을 못 나더라고요. 대학도 가야 되겠고 또 그 저희 아내의 병치료도 해야 되겠고 해서 제가 이런 주사를 놓는다든가 이런 점적을 이렇게 다는 데서는 제가 자격증은 없지만 남 못지않게 그렇게 자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년 만에 돌아간 거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서러움이 다 이렇게 쌓였겠죠. 쌓여서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